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K-드라마, K-뷰티, K-푸드를 넘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K-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을 있는 분이라면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시장에 한정되어 소비되던 제품들이 K라는 이름을 붙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실리콘2와 CNC 인터내셔널로 대표되는 K-뷰티, 삼양식품으로 대표되는 K-푸드 관련주들은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짜릿한 수익을 맛본 투자가들은 이 다음 대상으로 K과자를 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가들의 관심에는 해외 각국에서 빼빼로와 초코파이, 허니버터칩 등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수출액 1조 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해외에서 한국 과자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는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국민 과자로 통하고요. 인도 현지 고속철도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면 승무원이 초코파이를 나눠준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때 중국과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열풍을 일으켰던 오리온은 미국에서 꼬북칩으로 10대, 2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꼬북칩의 이러한 인기는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처럼 미국의 10대, 20대 MZ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SNS를 통해서 꾸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모습에서 왠지 제2의 불닭볶음면과 같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이에 오리온은 꼬북칩 단일 품목의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으면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를 통해서 K 콘텐츠의 인기가 올라가고 시청이 늘면서 자신들이 봤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 배우들이 먹는 한국 과자들에 대한 인기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 한국 과자 수출액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자 수출액은 올해 1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 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 1조 원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 과자류 수출액이 5억 2,910만 달러, 하나로 약 7,017억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까지 집계하면 4억 9,4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고요. 2018년 3억 7,500만 달러 규모였던 과자류 수출액이 6억 5,640만 달러로 성장하며 5년 사이 2배 가까이나 불어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은 후 과자류 수출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하락을 보인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과자류 수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전년 대비 10% 올라 반등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을 흐름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사회적 격리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식의 수요가 증가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틱톡을 통해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화나 드라마 등에 노출되는 K과자에 관심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K과자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관심이 소원한 전통과자인 약과에 대한 인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약과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에서 틱톡과 넷플릭스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약과가 한국 여행에서 꼭 사야 하는 필수 간식으로 통합니다. 약과 제품은 큐텐 재팬에서 올 1월 한국 디저트 판매 랭킹에서 2위, 4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명절 때나 먹는 약과, 이젠 그마저도 없어져서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 약과가 한국 과자에 대한 열풍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오리온은 장수 제품인 초코파이의 꾸준한 매출 성장과 꼬북칩의 미국 열풍, 베트남에서 참붕어빵의 인기로 해외 매출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수십 년간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각 나라들의 먹거리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한 곳이 중국과 러시아였고 오리온 초코파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오리온은 이러한 해외 수출의 경험을 살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품으로 초코파이, 오감자, 스윙치, 예감, 고레밥, 포카칩, 마이구미, 카스타드, 초코송이 등 총 9종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점은 오리온의 판매 전략입니다. 오리온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식품업체들처럼 동일한 상품을 여러 해외 시장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나라의 문화, 입맛에 맞게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오리온 중국 법인의 매출 1위 제품인 오감자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2006년 중국에 데뷔한 오감자는 2016년 중국 제과업체 최초로 단일 국가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국내 시장에 없는 토마토, 스테이크, 허니버터, 치킨 맛을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리온은 중국 사람들이 토마토를 활용해 스튜를 만들거나 얇게 썰어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오감자, 토마토 맛을 출시했죠. 아울러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된 먹거리가 친숙하다는 점에 주목해 최근 참 붕어빵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제품명은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봉방으로 정했고, 베트남 전래동화 덤캉과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인기가요 봉봉방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여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꼬북칩 역시 오리온의 효자 제품입니다. 꼬북칩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일본 등 2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올 3월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4,800억 원을 돌파하여 초코파이를 잇는 오리온의 글로벌 스낵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콘스프, 매운맛, 매콤한 맛, 긴맛, 초코 추러스 맛, 샤워크림 어니언 맛, 트러플 솔트 맛, 크런치즈 맛, 마라맛 등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총 9종의 꼬북칩이 판매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전역의 파이브빌로우 1598개 전 매장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5월에는 파이브빌로우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글로벌 생활용품 할인점인 미니소 52개 전 점포에도 입점했습니다. 뒤이어 북미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의 판매처가 확대되면서 올 한 해 북미에서만 2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꼬북칩 매출액만 120억 원인데요. 한인마트로 수출한 2017년에 6천만 원 수준에서 6년 만에 120억 원으로 20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오리온은 미국에서 이러한 꼬북칩 열풍이 지속되어 꼬북칩 단일 품목의 연 매출이 400억 원을 상회할 경우 현지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오리온 가자류의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 덕분에 오리온은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 중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오리온은 올해 매출 3조 1,425억 원을 올려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3조 원 클럽에 들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3,924억 원보다 13% 증가한 5,565억 원이 예상되고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11개 공장을 가동 중인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2000년대 후반 이미 국내 매출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작년 해외 매출 비중은 64%,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67%에 달하고요. 국내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은 자그마치 17%를 웃돌고 있는데요. 2023년 영업이익 기준 롯데웰푸드의 4.35%, 크라운 제과의 6.54%, 농심의 6.22%와 비교해보면 과자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영업이익률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해외에서의 불닭볶음면의 폭발적 인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이 12.37%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오리온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롯데웰푸드 역시 해외 사업 성장으로 실적 강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오리온에 먼저 시장을 내준 중국과 러시아 대신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 인도를 일찍부터 점치고 진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초코파이의 원조가 오리온이라면 인도에서의 초코파이의 원조는 롯데웰푸드입니다. 롯데 초코파이는 인도의 초코파이 시장에서 약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기 제품으로 연간 약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 초코파이가 인도 현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오리온과 같은 현지화 전략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과 기업 중 가장 빨리 인도 시장을 선점한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시멜로에 사용되는 동물성 젤라틴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는 등 채식주의용 초코파이로 현지화한 것이 성공했습니다. 또 최근 롯데는 원 롯데 식품사 전략회의에서 빼빼로를 매출 1조 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는데요. 한일 롯데는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롯데인디아의 하리아나 공장에 약 330억 원을 투자한 롯데 빼빼로 첫 해외 생산 기지 구축도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요. 아울러 현재 식문화와 기후에 따른 지식 환경 등을 반영한 롯데 빼빼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빼빼로 공식 앰베서더인 뉴진스를 재발탁했고요.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빼빼로데이 글로벌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롯데웰푸드는 현지 세계 70여 개국에 과자 등을 수출하고 있고요. 지난해 인도 포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러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7개국의 해외 법인 매출액은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이르렀고요. 특히
특히 1983년 출시한 이래 40년간 누적 실적 2조 원에 육박하는 빼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판매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롯데웰푸드는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인 4조 2014억 원, 영업이익 236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웰푸드의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롯데웰푸드에 대해서 다룬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해외 현지 법인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아산 은봉면에 위치한 신아산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고요. 조리퐁, 콘칩 등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하는 스낵 전문 공장으로 36년 만에 기존 아산 공장을 대체하는 신규 생산 기지를 완성했습니다. 기존 공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향후 새로운 생산 라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 원 규모로 구축됩니다. 특히 전체 수출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과 접근성을 고려해 평택항과 근접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그룹은 평택항에서 가까운 이 두 공장을 수출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방침이고요. 2014년 8월 출시한 혜태 허니버터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과 일본에 각각 50만 봉지씩 사과파이 맛, 감자칩, 애플버터 맛을 선보이며 허니버터칩의 글로벌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OS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K드라마, K뷰티, K푸드를 넘어 이제는 K과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과 관련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투자 종목으로 택한 기업이 오리온인지 롯데웰푸드인지 크라운 혜태제과인지를 선택의 이유까지도 남겨주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닥터였습니다.